안녕하세요. 김유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부동산 이상증후가 포착이 되고 있지만 조만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원상복귀 선언을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집값은 추락하는데 받쳐줄 사람은 없고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무주택 세상이 돌아올까요?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있죠. 자,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6년 동안. 근데 이렇게까지 꽁꽁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집값 꼭지, 폭탄 돌리기 끝! 정말 끝났습니다. 부동산 특단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하네요. 자, 과거 부동산 시세 사이클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보통 보면 이게 벌집 순환 모형에서 6단계로 이어지죠. 먼저 1단계 회복기, 2단계 호황기, 3단계 침체 진입기, 4단계 침체기, 5단계 불황기, 6단계 회복 진입기. 이거 과거에서 찾아보면요. 자, 2005년에서 2006년 이게 처음으로 이제 가격이 지금 올라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승, 거래 상승, 회복기. 그러다가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제 가격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되는 2007, 8년을 맞게 돼요. 그리고 가격이 정점에 이른 가격 상승, 거래 감소 2009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 금융위기가 2008 이 연절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이제 2010년부터 11년까지 10년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하죠. 침체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가격 하락, 거래 감소, 불황기가 아주 확대되죠. 그래서 완전 바닥, 그러니까 회복 진입기라고 하는데 완전 바닥은 2013년이에요. 가격 하락, 거래 감소. 이거 오른쪽 보면 실제로 이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예상을 하는데 이 원 부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폭등을 했음을 알 수 있죠.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폭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렇게 5단계 계속 이어보자고. 회복기, 호황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6단계 보면 먼저 이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뛰었는데 1단계로 2014년에서 2016년 가격 상승, 거래 상승, 회복기죠. 그러다가 2017, 18년에 무지막지하게 뛰죠. 그래서 가격 상승, 거래 감소됩니다. 아주 호황기를 맞게 되고 이제 침체 진입기, 실질적으로 꼭 상투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 아주 제일 비쌀 때죠. 가격 상승, 거래 감소. 자, 그런데 침체기 이제 2020년 현재 굳이 말하면 지금 침체기 1단계예요. 자, 가격 하락, 거래 감소 아주 급감하고 있죠. 2020년에서 2021년입니다. 아마 내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하락, 거래 감소 2022년 더 불황기 돼가지고 점점 하락이 심해질 것이고 완전 바닥을 점친다면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을 그린다면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번에 2014년부터 최장으로 뛰었어요. 약 6년간. 무려 2019년까지 6년 동안 뛰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뛰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3년 대세 하락.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그건 예측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뛴다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이 뛰어서 잡아도 안 되지만 자, 이거 잘 보세요. 올라도 별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많이 뛸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8.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4억부터 뛰었어요. 4억부터. 그럼 8.5억짜리가 만약 12억 간다면 4억부터 12억을 그냥 단순간에 계속 갈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또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보세요. 자, 1억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8.5억짜리가 지금 얘는 잘해야 보합이고요. 손실봅니다. 1억 뛰어봤자.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1억 올라봤자. 자, 이제 3억은 띄워줘야 그래도 먹는데 3억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순수익은 1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용을 써가지고 3억 뛸 것 같지도 않는데 띄워둬요. 1억대. 그 다음에 4억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무튼 4억 오른다고 치더라도 2억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사실상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오른 상태에서 또 올라야 하니까. 문제는 이 반대로 갔을 때 보세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1억을 하락하면 1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2억 정도, 기회비용상 2억 정도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이끌면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3억 하락이면 그냥 무조건 4억입니다. 4억 하락 5억입니다.
지금 여기서 3억 상승, 4억 상승은 거의 불가능에 제가 가깝다고 얘기하잖아요. 6년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3억 하락, 4억 하락은 아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왜?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여러분들. 아주 쉽지만 지속적인 폭등론자, 폭락론자. 여러분들 저는 폭등론자입니까? 폭락론자입니까? 지금 제목만 본다면 폭락론자가 맞죠. 그런데 저는 중립자입니다. 알았어요? 항상 폭등론, 폭락론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자, 지속적인 폭등론자는요. 서울 평균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곳들이 많은데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노래 불러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이 부추기는 것은 저런 이유도 있어요.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2019년까지 6년간 상승했습니다. 정말 최장기간 상승했는데 그 상승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또 계속 매수만 권유합니다. 6년 뛰었는데 앞으로도 8년 뛴다, 9년 뛴다. 도대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가격이 폭등하게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너무 많이 뛰었고 너무 기간이 오래 뛰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겨요. 사이클 경험 못한 젊은 전문가들이 많이 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속적인 폭락론자도 조심하세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과도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거예요. 물론 일본을 빗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일본을 빗댔지만 일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일본처럼 뭐 20년간 하락한다 이거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고 저출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달라요. 구조가. 폭등 후에는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폭락만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미 반토막 나는데도 또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폭락론자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무주택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올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현실적인 시각은 맞아요. 이 시점에서 폭락론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폭락을 하였는데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피해를 봅니다. 즉 과거 사례를 보면 50% 오르고 100% 뛰고 50% 떨어지고 100% 뛰고 50% 떨어지고 100% 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상향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폭등론, 지속적 폭락론은 다 맞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간별, 지역별, 가격별, 영역별 매매 전략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급 어떤 특강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보자고요. 기간별로 2020년 현재 신고가 중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실거주 및 투자 타이밍을 놓친 상황입니다. 이미 놓쳤어요. 뛰었더라도 놓쳤어요. 자, 여러분들 5억짜리 서울에 있네. 이거 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2억부터 뛴 거예요. 5억짜리. 2020년 5월 현재. 자, 현재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3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5월 현재부터 2020년, 22년까지, 즉 앞으로 2, 3년까지 흐름을 보면서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망해야 돼. 왜냐하면 정부가 진짜 특단대책이 이렇게 나올 것인가, 또는 특단대책 나온다고 말만 해놓고 안 나오고 또 집값주도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확률적으로는 아마 이번에는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관망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잡지 마세요. 반등할 것 같으면 좀 초긴장해서 잡을 생각도 해야죠. 하락폭이 클수록 대출 금액은 증가합니다. 왜?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대출을 많이 받으시라고요. 지역별 매매 전략 볼까요? 집값이 비싸고 많이 오른 곳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위험해요. 10년 이후까지 내다보면, 10년까지 내다본다면 강남이 가장 좋고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인접, 수도권 핵심 지역 이 순서로 유망한데, 자, 그렇지만 너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 아파트, 이 보유자들은요, 지금 팔거나 또는 지금 갈아타면 안 돼요. 지금 갈아타면 서울은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여기 저점이라고 써놨죠. 저점에 서울로 갈아타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너무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다가 하면 던져버리고 현금 보유했다가 저점 갈아타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대세 하락장 대처 방안, 가격별 매매 전략. 2에서 5억 저가 아파트는요 시세 차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6에서 8억 중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한 보통,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높습니다. 물론 이 시점은 반대로 가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싼 걸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이것은 대세 하락했을 때 대처 방안이니까 고가 아파트가 더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잡아라. 서울의 변방, 노도관, 금관구,
비슷한 가격에 만약 노도강 금강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 비슷한 가격에 경기도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앞으로 10년 지나면요 서울 노도강 금강구 뭐 6억짜리하고 경기도 6억짜리하고 누가 많이 갈 것 같아요? 떨어졌다 올라가겠지만 이거 볼 거 없어요. 서울이 많이 가요. 그래서 경기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땅도 넓은 데다가 계속 3기 신도시 앞으로 계속 지을 거 아니에요 또. 자, 그 다음에 영역별 매매 전략. 새 아파트는 거품이 심하므로 주의하세요. 새 아파트 좋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왜? 상투에 제일 지금 거품이 심한 게 새 아파트예요. 재건축,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고 저점 매수. 만약 앞으로 하락장이 돌아오면 매수해야 할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다.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건 매수 금지하고 아예 갖고 있는 사람도 파는 거에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나중에 저점에 안 팔려요. 자, 경기, 지방, 폭풍 물량, 인구 감소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일단 부동산 매수 전략. 그럼 지금 매수하면 어떻냐? 10년 이상 장기적인 거주로 접근합니다. 지금 나는 안 잡으면 미쳐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 거주 그리고 매도 호가 조심해가지고 최대한 더 금매 잡으려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의 6억 미만 중저가 아파트를 권합니다. 왜? 지금은 상투장이니까. 대출은 위험합니다.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좋아요. 서울과 경기권 추천 지역은 저가 아파트, 무조건 저가 아파트로 지금은 잡아야 돼요. 중심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하반기 매수한다. 하반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마감 이후 부동산 흐름도 봐야 돼요. 6월 달까지가 마감이잖아요. 상승 반전하면 금매 중심으로만 매수하고 이게 떨어졌다가 또 상승 반전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집값 잡을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는 금매 중심으로 또 매수를 고려하시고 하락이 계속 이어지면 그냥 관망만 하세요. 하락하는데 뭐로 집을 잡아요? 1년 떨어질지 5년 떨어질지 알 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권 추천지역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역시 장기 투자. 즉 이 두 개는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년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정부 정책이 핵심이 되겠죠. 집값 떨어지면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매 심리와 경제를 고려하며 흐름을 파악하세요. 상승 반전하면 금매 중심으로 매수하고 하락을 하면 계속 관망하세요. 2년 3년 계속 기다리시라고요. 반전하면 그때 잡으시고 하락폭이 큰 서울과 이번에는 달라요. 이제 1년 이상 떨어지면 고가, 중가, 저가 순으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는 2021년하고 비슷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은 2, 4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2, 4년 기다리는 게 가장 싸게, 가장 정말 시대 차익을 많이 거두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정부 정책이 확실하고 부동산 흐름이 나쁘면 계속 기다리세요. 자, 이제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 순서로 잡으세요. 강남, 한강변, 서울, 경기도의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보다 고가 아파트가 더 좋다고 했잖아요. 다만 여러 채 매수했을 때는 같은 금액대에서 여러 채 매수하면 저가 아파트 여러 개를 매수하는 게 좋다. 매수 성향별 부동산 매수. 자, 순수 투자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보유주택이 입지 평형에 문제가 있고 황금성이 떨어진다면 매도 후에 아예 지금 던져버리시고 전월세를 살면서 흐름을 관망하다가 1에서 4년간 하락장 사이클을 계속 지켜보고 금융위기 등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자, 물론 괜찮으면 또 불안하면 끌고 가세요.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에요. 파는 거하고 사는 건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순수 투자자는 투자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유주택 혹은 무주택일지라도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주동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순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의 최고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즉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리시라고요. 자, 이번에 투자 겸 거주자, 실거주자는 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이렇게 이제 좀 짧은 기간 안에 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부의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를 봐야 돼요. 의지.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하락 후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 잡으시라고요. 금매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집 잡으면 큰일 나요. 자,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하고 하락이 이어지면 그래도 관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실거주자. 집을 무조건 매수해야 할 상황이다. 나는 안 잡으면 미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부터 흐름을 보면서 그러다고 당장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매 아파트 여러 군데 보신 다음에 금매 중심으로 매수하시고 하락장 갈아타기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매수하고 나는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하려면 소형
좀 금액이 낮은 걸 잡아야 나중에 하락장 갈아타기 할 때 덜 빠질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대출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갈아타기가 쉬워요. 지금 너무 비싼 아파트를 대출 정말 왕창 끌었다가 매수하게 되면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락폭이 너무 커서 갈아타기도 못해요. 이해가셨죠? 이번에는 주택수별 부동산 매수 전략. 나는 무주택자다. 2020년 6월 양도세 중과 이제 전후로 실거주 급매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무주택자는 한번 이제 보는 거야. 실거주 급매가 나왔다면 2020년, 2023년 1에서 3년간 흐름을 보는 게 정도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하면 바닥장에 판단하세요. 가격이 오를지라도 냉정하게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 곳을 봐놓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곳 보면 위험해요. 한 5곳에서 10곳까지 봐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서 안 오르고 좀 급매가 누가 있으면 그걸로 잡을 수가 있다. 자, 1주택자 2020년 6월 양도세 중과 이후에 갈아타기 급매 아파트 선택. 즉 1주택자는 무주택자하고 좀 달라요. 이제는 하반기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갈아타기 급매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갈아타는 것은 별로고요. 여기 써놨죠. 2020년에서 23년까지. 즉 앞으로 3년까지 내다보고 급매로 추가 배수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즉 뭔 말이냐. 자, 바닥장에 갈아타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내 건 좋으면 놔놓고 추가적으로 배수할 수도 있어요. 갈아타기 할 수도 있고요. 자, 주택이 있는 상황이므로 바닥장까지 기다려 배수하는 게 좋아요. 무주택하고는 다르죠. 좀 서두르지 마세요. 2주택은요. 현재 2주택자라면 차익이 발생 시에 비과세 됐다 또는 일반 과세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 나쁜 것은 매도해버리세요. 자, 2020년, 23년 급매로 추가 배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뭔가를 하나 나쁜 걸 던져야 세금을 내더라도 던져야 나중에 정말 많이 폭락한 그 추가 매수. 이 추가 매수가 내가 똘똘하다고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갈아타기를 판단해라. 주택 하나를 매도하는 것이 기회비용상 훨씬 유리하다. 자, 3주택 다주택자들은요. 3주택 이상 상황에서는 시세 차익이 높지 않다면 매도하세요. 차익이 없다면 매도하시라고. 그리고 비아파트 차익 별로 없잖아요. 매도해버리세요. 열악한 입지와 비부동산이라면 기회비용상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익이 커요 다. 그럼 단기 임대주택 사업을 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다주택으로 끌고 갑니까? 임대주택 사업 내야죠. 그런데 차익이 적다면 임대주택 사업 내면 안 돼요.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염두하세요. 하락장에. 알았죠? 부자들과 일반인들의 관심 분야는 다릅니다. 부자들은 자, 유주택, 다주택자들, 이 서울주택을 관심을 갖고 자, 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강남주택에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고가주택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는 사람들은 주택임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특히 무주택자들은 경기나 지방도에 좀 싼 아파트 위주로 관심을 갖고 서울도 외곽 그다음에 저가주택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도 아닌 뭐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논리적 근거보다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에 집을 잡는 거야. 객관적 상황보다 나의 처지에 맞게끔 너무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아타지 않거나 매도하지 않아요. 결국 집에 깔고 앉기 때문에 집값은 뛰었을지 몰라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결국 인생을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계속 내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져도 불안해서 끝까지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면치 못합니다. 자, 입지별, 유형별 하락과 상승 순서. 여러분들 입지별 하락과 상승 여기 많이 들었죠.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현재 단계는 지금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하락으로 넓혀나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하락한 거 맞아요. 물론 이번 주에 좀 반등했어요. 다음 주 또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세 하락이라고 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형별 하락 순서는 이 순서로 빠져요.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이 가장 많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로 빠집니다. 그것도 고가 아파트 위주로 빠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으로 빠지고요.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가 제일 나중에 빠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중에 빠지냐? 안 팔리니까 그래요. 안 좋으니까. 자, 20년간 월별 서울 부동산 시세 하락한 적이 있었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시세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호갱노노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 리브원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세죠. 그거 누르면 과거 거의 2000년부터 거의 나와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 게 하락한 기간이거든요.
상승 기간은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2004년까지 보시면 계속 플러스 위주로 많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위주로. 플러스. 그런데 200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여기 자, 여기 보시면 2004, 5년 때 잠깐 하락이 있거든요. 하락이 있고. 그러니까 2006, 7, 8, 9 한번 보세요. 10까지. 상승이 더 많죠. 여기 까만 게 많죠. 그런데 2011, 12, 13 여기 보세요. 14년까지 아예 그냥 파란 걸로 좀 도배질을 했죠. 그 다음에 2014년 이후부터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8년까지 다 까만색밖에 안 보이죠. 이처럼 자 까만색, 파란색, 까만색, 파란색, 까만색 이처럼 집값도 하락할 기간은요 이렇게 4, 5년씩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클이라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서울 아파트 이번에 부동산 114 어제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했는데 자 0.04 이게 0.04 0.07까지 갔던 게 0.04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게 계기가 됐던 게 종부세 이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이렇게 반등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또 지켜봐야 돼요. 지금 강동권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고 강북 북부권에 좀 못 사는 지역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부동산 매수 위험 서울과 신도시 6년간 2배 상승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다. 이거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뼈에 사무쳐야 돼요. 과거에 3배 뛴 적 없거든요. 그리고 6년 이상 올라간 적 없어요. 이번이 최장 기록이었어요. 3에서 5년 사이클이 항상 있습니다. 대세 하락 폭락 위험. 이번에 떨어지면 폭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하락 반전했어요. 이미 반전한 거 맞잖아요. 현재 서울. 그러면 거래 절벽도 매수 실정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부동산 정책이 지금 강화된 건 맞습니다. 아직은 정부를 또 탓할 필요는 없어요. 자 추가 대책 나온다라고 지금 오늘 특단대책 나온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지속 정책은 근데 미지수입니다. 100% 믿을 건 아니니까 일단은 관망하자고요. 국내외 경제 불안 요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도 최고조고요. 뭐 때문에 최고조인지는 아시잖아요. 해외 부동산 시세도 하락 기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홍콩 이쪽 아주 지금 집값 하락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미국도 지금 서서히 하락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질병 사태가 장기화되면 힘들겠죠. 자 살려달라고 지금 고함 지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생물처럼 변화무쌍하며 그 중심에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집값이 또 오른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하락 안정화를 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